우리 며느님, 왜 예전과 다른 사람 같을까? 거짓과 미소로 세상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네. 한혜라가 차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때 그 눈빛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건양가 거실에서 차를 우아하게 마시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에 순진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권력을 향한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친딸이었다면? 그리고 진짜 주영채가 차정원 이름으로 복수를 준비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반전의 연속입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정원, 아니 정확히는 차수아는 건양가에서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차정원은 공난숙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어요. 더크라운 캐피털 본사에서 공난숙을 만났을 때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건양가 내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진태석 회장의 약점들이요. 공난숙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뭔데?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위치, 불법 거래 내역. 전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차정원이 공난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한혜라를 무너뜨리는데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 좋아, 거래하지. 두 여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위험한 동맹이었어요. 한편 차정원은 진세훈의 신뢰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여전히 차정원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세훈과 차정원은 우연히 정원에서 마주쳤어요. 정원아. 세훈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한혜라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그럼 나한테 한 감정도 다 거짓이었어? 차정원은 진세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너를 미워할 수가 없어. 내가 미친 건가? 세훈 씨, 저한테 감정 쓰지 마세요. 전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세훈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위험해도 좋아. 내가 뭘 하든 난 내 편이 되고 싶어. 차정원은 진세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런 차정원의 변화를 한혜라는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점점 대담해지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혜라는 침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어.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야. 저 눈빛, 나를 무너뜨리려는 눈빛이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혜라와 차정원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님, 요즘 부사장님하고 자주 만나던데? 한혜라의 질문에 차정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부사장님이 사업 조언을 구하셔서요. 사업 조언? 한혜라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사업에 관심이 많구나. 어머님께 배운 거예요. 어머님이 건양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차정원도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두 여자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진태석은 두 사람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야, 저 둘 사이 분위기가. 식사가 끝난 후 한혜라는 차정원을 따로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한혜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혜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순진한 척하지 마. 난 다 알아. 내가 공난숙이랑 손잡고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 차정원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어머님도 솔직해지시죠. 어머님이 과거에 뭘 했는지 전 다 알아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어머님이 25년 전에 버린 딸 말이에요. 한혜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서로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아는데 계속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무언가 느꼈어요. 이 아이. 혹시 하지만 차정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혜라만 남겨두고요. 한혜라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내 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혹시 한혜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얄밉고 거짓으로 무장한 그 여자가 혹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한혜라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며느리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DNA 샘플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제는 차정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주영채는 차기범과 조미양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조미양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정원이에요. 조미양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정원이라고? 주영채는 차정원의 목소리와 말투를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넌 정원이가 아니잖아. 맞아요. 전 주영채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차정원으로 살 거예요. 차기범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우리 딸 행세를? 주영채가 차기범과 조미양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거래하죠. 제가 차정원 역할을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대신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미쳤어? 우리가 왜? 왜냐고요? 주영채가 냉소를 지었어요. 진짜 차정원은 이미 건양가에서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차정원이 되는 게 공평하죠. 차기범과 조미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영채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정원이 되면 여러분한테도 이득이에요. 건양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조미양이 차기범을 쳐다봤어요. 차기범은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해.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주영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원래 연기를 잘해요. 며칠 후 주영채는 차정원의 이름으로 이력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혜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혜라의 개인 사무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주영채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혜라는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혜라 여사님. 저는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정원? 차기범 씨 딸? 네, 맞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기범의 딸. 그럼 내 며느리 수아와 의붓자매 관계네. 무슨 일로 날 찾아왔죠? 주영채는 준비해온 이력서를 한혜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건양 패션 디자인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한혜라가 이력서를 펼쳐봤습니다. 학력, 경력, 포트폴리오.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거죠? 주영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사건 이후로 제 입지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경신 사건? 한혜라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사건에 대해 뭘 알고 있죠? 주영채는 한혜라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의 며느리 수아가 경신을 죽였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한혜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궁금하시겠죠? 그네마기. 한혜라는 주영채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저를 곁에 두시면 언젠가 제대로 쓸 일이 생기실 거예요. 주영채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주영채에 대해서라면, 그 집안에 대해서라면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혜라는 주영채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며느리 수아가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주영채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공난숙과 주영채 모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불법 거래 내역 탈세 증거. 여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한혜라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여자 제법인데. 좋아요. 일단 건양 패션 디자인실 인턴으로 시작해보죠. 능력을 보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어요.
주영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할게요. 한혜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날 배신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주영채가 나간 후 한혜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법이네. 이 정도면 공난숙을 견제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한혜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영채의 진짜 목적이 복수라는 것을요. 그날 밤 주영채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차정원 잘 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넌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편 차정원은 건양가 자신의 방에서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공난숙과의 동맹, 진세훈의 신뢰, 그리고 한혜라에 대한 압박.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혜라의 가면을 벗길 수 있어. 차정원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건양가 안에서는 이제 세 여자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그리고 주영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는 이 세 여자의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연 한혜라는 차정원이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주영채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정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킨 채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주영채가 손을 내밀며 웃었을 때 차정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 복도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손을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정원은 곧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주영채? 차정원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였어요. 차정원은 이미 주영채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기범과 조미향으로부터 들었으니까요. 주영채도 차정원이 자신의 신분으로 건양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영채예요. 오늘부터 이곳 디자인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차정원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주영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한 손에 은근히 힘을 주고 있었어요. 차정원 씨도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전 회장님 며느리예요. 그냥 들렀다가 가는 길이에요. 아, 회장님 며느리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주영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라. 네, 운도 실력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표면적으론 평범했지만 그 밑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한혜라가 나타났어요. 어머, 정원아. 여기 웬일이야? 한혜라는 며느리를 보고 반가워하다가 옆에 서 있는 주영채를 발견했습니다. 아, 차정원 씨. 벌써 출근했네요. 네, 여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혜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와 신입 직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한혜라의 질문에 차정원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방금 처음 만났어요. 그래? 근데 왜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주영채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마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첫 출근이라 떨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정원이가 회사 좀 안내해줘. 같은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 한혜라의 제안에 차정원과 주영채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여사님. 한혜라가 떠나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복도였어요. 차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요. 주영채, 넌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주영채도 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도 차정원한테 똑같은 질문 하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재벌가 며느리 노릇하는 기분이 어때? 내가 먼저 내 이름 쓰기 시작했잖아. 그건 내가 내 신분을 훔쳐서 그래. 공평하게 바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불꽃이 튈 것 같았어요.
주영채 경고할게.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이상한 짓? 그건 차정원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짜 신분으로 결혼까지 한 주제에.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만약 내 정체를 폭로하면 난 너도 폭로할 거야. 내가 차정원 행세하고 있다는 것도요. 해봐. 누가 먼저 무너지나 한번 보자고. 주영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치했어요. 그때 누군가 복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진세훈이었어요. 정원아, 여기 왜 왔어? 아, 세훈 씨. 그냥 어머님 뵈러 왔다가. 진세훈은 옆에 서 있는 주영채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주영채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디자인실에서 일하게 된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진세훈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차정원이요? 차기범 씨 따님? 네, 맞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친구분 딸이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의 팔을 잡았어요. 정원아, 우리 가자. 할 얘기 있어. 응. 차정원은 주영채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진세훈과 함께 떠났습니다. 주영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차정원, 잘 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편 차정원은 진세훈과 함께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영채가 건양 패션에 들어왔어. 이건 위험해. 저 여자가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진세훈이 물었어요. 정원아, 방금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어?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만 나눴어. 정말? 왠지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차정원은 진세훈의 눈을 피했습니다. 세훈 씨, 그 사람. 조심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 진세훈은 차정원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걱정이 됐어요. 그날 오후 주영채는 디자인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차정원 씨,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주영채는 밝게 웃으며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해. 그리고 차정원의 약점을 찾아내야지. 주영채는 컴퓨터를 켜고 건양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한혜라가 준 직원 계정으로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차정원. 아니, 주영채. 내가 건양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찾아낼 거야. 저녁 무렵 한혜라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복도에서 본 그 장면. 분명 뭔가 있어. 며느리 정원이와 신입 차정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 한혜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신입 직원 차정원에 대해 조사 좀 해봐. 이력서 외에 다른 정보들도 필요해. 알겠습니다, 여사님.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수상해. 며느리가 저렇게 경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주영채가 건양 패션에 들어왔어. 내 이름으로. 주하늘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그럼 이제 주영채 두 명이 있는 거야? 응.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진짜 주영채야. 근데 진짜 주영채가 차정원 행세를 하고 있어. 미친. 이거 완전 꼬였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정원아, 일단 주영채를 자극하지 마. 저 여자가 내 정체를 폭로하면 넌 끝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저 여자도 내 이름 쓰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야. 그래도 조심해. 주영채는 널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 차정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조심할게. 한편 주영채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차정원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건양가 결혼식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차정원, 넌 내 인생을 빼앗아갔어.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다 가져갔지. 하지만 이제 내가 되찾을 거야. 하나씩 천천히. 주영채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난 이제 차정원이야. 진짜 차정원보다 더 완벽한 차정원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건양 패션 디자인실에서 주영채와 차정원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에서였어요. 한혜라가 주관하는 신제품 디자인 회의였는데
차정원도 참관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신입 차정원 씨의 아이디어도 들어보겠습니다. 한혜라의 말에 주영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발표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거든요. 주영채,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어?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한데요? 신입이 맞아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한혜라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차정원 씨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면 정규직 전환도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미소를 보며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 여자, 정말 위험해. 실력도 있고 한혜라의 신뢰도 얻어가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차정원은 주영채를 따로 불렀습니다. 건물 옥상이었어요. 주영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일하는 거지. 일? 넌 날 무너뜨리려고 여기 온 거잖아. 주영채가 빙그레 웃었어요. 맞아. 난 너를 무너뜨리려고 왔어. 내가 내 인생을 빼앗아간 것처럼 난 내 인생을 빼앗을 거야. 내가 감히. 감히? 차정원,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내 신분을 훔쳐서 재벌가 며느리가 된 게 누구야? 차정원은 주영채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주영채, 우리 거래하자. 거래? 서로 건드리지 말자. 넌 차정원으로, 난 주영채로 살면서 각자 할 일만 하는 거야. 주영채는 차정원의 제안을 듣고 웃었어요. 거절할게. 난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거든. 주영채. 그리고 말이야, 차정원.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이미 한혜라 여사님의 신뢰를 얻었어. 곧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영채는 옥상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재미있을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두고 봐. 혼자 남은 차정원은 난간의 기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채,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난 쉽게 무너지지 않아. 건양 패션 안에서 이제 두 여자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바뀐 이름으로 서로를 향한 칼날을 숨긴 채 웃으며 일하는 이 위험한 게임. 과연 누가 먼저 상대방의 정체를 폭로할까요? 그리고 한혜라는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둘이 뭘 숨기고 있어? 진태석이 서재 문을 벌컥 열었을 때 한혜라와 차정원은 깜짝 놀라 대화를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 급히 거리를 벌리는 모습이 진태석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어요. 분명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혜라가 급히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언제 왔어요? 우리 그냥 며느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 진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은밀하게 해? 내가 들어오니까 왜 멈춰? 차정원도 태어난 척했어요. 아버님,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사소한 얘기였어요. 사소한 얘기? 진태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말해봐. 뭘 얘기했는데? 한혜라와 차정원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뭐라고 둘러댈지 고민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진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둘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말 안 할 거야? 한혜라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패션쇼 준비 얘기하고 있었어요. 패션쇼. 진태석이 비웃었어요. 패션쇼 얘기를 왜 서재에서 몰래 해? 거실에서 하면 되잖아. 차정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 상담? 네, 세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진태석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진태석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저 둘을 조사해봐야겠어. 진태석이 나간 후 한혜라는 긴장을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 회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차정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진태석 회장님은 눈치가 빠르니까. 알아. 그런데 정원아. 네?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모녀 사이 맞지? DNA 검사 결과가 틀릴 리 없지?
차정원은 한혜라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친모가 이제는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린 모녀예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대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손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전 아직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원아. 복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차정원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혜라는 홀로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진태석은 곧장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황 실장, 급히 조사해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우리 며느리 차정원, 아니 주영채. 그리고 내 아내 한혜라. 이 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황 실장은 놀란 표를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부인과 며느님을요? 그래. 저 둘이 뭔가 숨기고 있어. 은밀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나타나면 당황하고. 분명 비밀이 있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진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며느리의 과거. 주영채라는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공난숙의 딸 주영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그리고 한혜라의 과거도. 특히 결혼 전 과거를 파헤쳐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황 실장, 이건 극비야. 아무도 모르게 해. 명심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간 후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어.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며칠 후 황 실장은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며느님의 과거 행적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공난숙 부사장의 딸 주영채는 분명 외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의 기록이 너무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주영채라는 이름의 여자가 최근 건양 패션에 입사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주영채가 2명이라고? 네, 1명은 회장님의 며느님이고 또 1명은 건양 패션 신입 직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진태석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주영채가 2명? 그럼 며느리는 가짜인가? 황 실장, 건양 패션에 있는 주영채에 대해 더 조사해봐. 그리고 우리 며느리의 진짜 정체도 알아내. 알겠습니다. 황 실장은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며느님의 진짜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진태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차정원? 차기범이. 네, 맞습니다. 차기범 씨의 딸입니다. 진태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기범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였다니. 그럼 저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주영채의 신분을 빌려서 건양가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그런데 회장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뭐야? 황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최근 사설 DNA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DNA 검사? 누구랑? 며느님과요.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99.99% 모녀관계로 나왔습니다. 진태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친딸? 그럼 차정원이 한혜라의 딸이라는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진태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한혜라가 과거에 딸을 버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들었던 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딸이 차기범의 딸이고 지금 자신의 며느리라니. 그럼 한혜라가 과거의 차기범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태석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아내가 과거 연인의 딸을, 그것도 자신의 친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혜라는 알고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친딸이라는 걸? DNA 검사를 한 걸 보면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태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황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며느리를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아내를 추궁해야 하나? 일단 더 지켜보자. 저 둘이 뭘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황 실장, 이 사실은 절대 누설하지 마. 아무도 모르게 해. 명심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간 후 진태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차기범의 딸, 그리고 한혜라의 친딸.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진태석은 차정원의 목적이 복수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차기범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주상철 사건, 그리고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운 살인 누명. 이거 큰일인데. 진태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와 차정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관찰했어요. 두 사람은 태연한 척했지만 가끔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둘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어. 진세훈이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진태석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하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한혜라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어요. 회장님이 뭔가 알아챈 건가? 식사가 끝난 후 진태석은 차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원아, 아니. 주영채? 잠깐 얘기 좀 하자. 차정원은 진태석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긴장했어요.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태석이 물었어요. 넌 정말 주영채가 맞니? 차정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왜냐고? 진태석이 비웃었어요. 건양 패션에 또 다른 주영채가 있던데? 차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태석이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건 대답 안 해도 돼. 난 이미 다 알아. 진태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차기범의 딸이지? 차정원. 차정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진태석은 차정원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차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전 다 알아요. 주상철 사건, 그리고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살인 누명까지요. 진태석은 차정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진태석은 차정원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럼 한혜라도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은 제 친모니까요. 진태석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혜라가 알고도 차정원을 돕고 있다니. 네. 내 아내가 날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어머님은 딸을 택한 거예요. 진태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짜였고 그 며느리는 복수를 위해 왔으며 아내는 며느리 편이었어요. 차정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진태석은 차정원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거예요. 차정원은 서재를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만약 말하면 제가 가진 회장님의 비리 증거들이 언론에 흘러갈 거예요. 진태석은 차정원의 협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이 나간 후 진태석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건양가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더 이상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이자 아내의 친딸인 차정원에게 약점을 잡힌 상태였으니까요. 과연 진태석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차정원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비밀이 드러난 지금 건양가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